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다음 카페 건강한 부자클럽 카페지기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요, 대법원 96다 53,628호 건물 명도 관련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니까요, A가 전세권을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B가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C라는 사람이 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마 이제 C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겠지요. 이리하였을 경우에 이 A 전세권은 말이죠. A 전세권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했다 치자 이겁니다. 선순위 전세권인데 배당 요구를 한다더라 그러면 이 전세권은 경매 시 매각으로 어떻게 된다더라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자, 소멸하는데 그렇다면 전세권 그 뒤에 전입신고한 B 이 사람의 지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유형의 물건을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은 이 낙찰자한테 과연 대항을 할 수가 있겠는가? 특히 이제 A가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것은요, 설정하고 B가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것은 이건 아마 집합건물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일반 단독 주택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A가 1층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다 이거지. 근데 B는 보니까 2층 부분을 임차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A의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2층에는 전세권 효력이 안 미치겠지요. 왜냐면은 전세권 등기부 등본을 보시게 되면요, 전세권의 설정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전세권 설정 범위가 어디요? 1층이다. 그러면요, 이 전세권은 1층에만 전세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지 2층에는 전세권 효력이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 이거죠. 경매자 C 저당권자 경매 신청을 하니까 배당 요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배당 요구한다면 이 경우는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의해서 이 선순위 전세권을 소멸합니다. 배당 요구를 하면은. 자, 그렇다면 선순위 전세권이 소멸한다. 이랬을 적에 B라는 이 사람, 전입신고한 이 사람은 과연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라는 것이요, 대법원 96다 53,628호 판결 관련된 사건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B 이 임차인은요,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다. 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A가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데 전세권의 설정 범위는 1층에만 국한된다는 거예요. 전세권 효력은 2층에는 안 미치거든요.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전세권은 소멸 기준 권리가 아니다. 이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원칙입니다. 원칙은 전세권은 소멸 기준 권리가 아니다. 예외적으로 전세권이 소멸 기준 권리인 경우에 또 어떤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 등 집합 건물에 선순위로 설정된 전세권 본인이 전세권에 기해서 임의 경매 신청하였다면 이렇듯이 하나 둘 셋 해서 3박자를 딱 갖추어야 됩니다. 3박자를 갖추어야지만 이 전세권의 소멸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인데, 자, 요 경우는 A가 전세권 설정하고 B도 전입신고하였던데 A는 1층이다 B는 2층이다 이랬을 경우는 집합건물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 건물이거든요. 단독주택. 이리하였을 경우는 뭐다? 전세권은 소멸기준 권리 어떻게? 죽었다 깨어나도 소멸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요 사안에서 가지고 소멸기준 권리는 어떤 경우이지? C 저당권이 소멸기준 권리가 된다 이거지. 그럼 따라서 A는 뭐다? 왜 소멸하냐 하니까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의해 가지고 선순위 전세권인데 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소멸한다 이거지. 이건 법 규정에 나와 있다 이거지. 민사집행법 규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넌 소멸한다 이거지. 그런데 B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왜 소멸 안 하냐 그러니까 C가 소멸 기준 권리니까 B는 뭐다? C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이 B는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대항을 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요. 요 사건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그 경매 청부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본 사건입니다. 본 사건인데요. 잠깐 보시죠. 보시게 되면은, 본 건은요, 최종 기일 결과 이후에 경매 취하된 사건입니다. 취하된 사건이고요.
청주에 소재하는 다가구 원룸 주택이잖아요. 그죠? 다가구 주택이다, 단독 주택이다, 이런 거 일반 건물이거든요. 일반 건물. 건물의 종류도 보면은 이제 집합 건축물이 있고 일반 건축물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아파트 등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구청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건축물 관리 대장을 발급받아 보시게 되면요, 집합 건축물 관리 대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집 보니까 단독주택이야. 그럼 단독주택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딱 띄워보니까 말이죠, 토지 등기부등본하고 건물 등기부등본 따로 노는 거야. 이게 이제 일반 건물인데, 일반 건축물인데, 이렇듯이 단독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다? 건축물 관리대장, 즉 가옥대장을 발급받다 보면요, 일반 건축물 관리대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다가구 주택이니까 일반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거죠. 일반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더라. 그렇구나 해서 밑으로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본다 이거죠. 밑으로 쭉 내려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선순위에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죠. 건물에만. 그죠? 또 여기 보니까 배당력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이분이 이제 이분 같아요. 이분 뭐 저랑 같은 종신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권도 설정하고 뭐다, 전입신고에 의한 확정일자 엄청 야무진 양반이네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건저당권자인 청주 서원신용협동조합에서 임의 경매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요 사안 같은 경우에 제가 간단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하였습니다. A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보니까 나중에 청주 서원신용협동조합에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자가 이게 경매 신청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전세권은 2012년도 9월 27일 날 전세권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강성훈 씨는 7월 26일이니까 더 빠르고, 안병현 씨는 뭐 본인이니까 그렇고, 김재관 씨입니다. 이분이 보니까 2012년도 11월 8일이야. 그러면은 전세권 설정 날짜인 9월 27일보다도 나중이죠. 그죠? 보니까 편의상 김재관 씨를 B로 하겠습니다. B 이분의 전입 날짜는 언제다? 전세권이 설정된 날짜보다도 나중이다. 이게 또 요 사례가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대법원 96다 53,628호 배당 이의 사건과 똑같잖아요. 그죠? 자, 1위 하였을 경우에, 자, 전세권의 배당력으로 소멸한대요. 배당력으로. 이건 뭐냐, 민사집행법 몇 조, 91조, 요 조문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단서. 단서는 뭐냐, 그러니까 이러이러했을 경우 인수한다. 다만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요래했을 경우는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단서 조항에서 소멸한다 이거죠. 소멸한다 따라서 전세권 소멸한다 이거죠. 전세권 죽어요. 그랬을 경우 과연 이 B 임차인은 어떻게 되지? 요런 경우에 전세권은 소멸기준 권리가 안 된다 이거죠. 소멸기준 권리가 되는, 전세권이 소멸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선순위로 전세권이 설정되면서 전세권자 본인이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임의 경매 신청, 전세권에 의한 임의 경매입니다. 전세권에 의한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국한해 가지고 전세권이 소멸기준 권리가 된다더라. 그거 이외에는 세 가지를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소멸기준 권리가 되지 않는데, 편의상 제가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요, 전세권이 때로는 소멸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일반 건물인데 땅하고요, 지상에 건물이 1층이 있어요. 1개층이 있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해 버렸어. 그러면 전세권 효력은 땅과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효력이 미쳐버린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한다. 그때는 전세권이 하나의 소멸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세권 효력이 토지 건물 전부에 미쳤을 경우, 이걸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즉 대법원 판결 예에 의하면요, 아파트 예를 들어 101호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101호는 전유 부분이죠. 건물이란 말이죠. 그럼 밑에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 해가지고요, 대지권 등기까지도 전세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대지권의 토지란 말이죠. 땅과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어떻게 전세 목적물을 임의 경매 신청할 수 있다 하더라. 그런데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에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 경매 신청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해주지 않는다 하더라. 이리와 했을 경우 전세권자는 조금 번거로울진 몰라도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 가지고 토지 건물 전부를 강제 경매 붙인다. 일단 그렇게 나오는데, 본 사건 같은 경우는요,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니까요, 이분이 이제 난 더 이상 이 집에 살기 싫어 해서 배당 요구 한 번에 내서 소멸을 한다더라. 이랬을 적에 과연 이분은 낙찰자에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당권보다도 먼저 내가 전입신고했다. 이게 전세권 얘는 소멸 기준 권리가 안 된다. 이게 왜 소멸되냐? 그러니까 민지법 91조 제4항 단서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이고 법 규정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이지. 따라서 저당권 청주 수원 신용 협동조합의 저당권이 소멸 기준 권리가 되다 보니까 이분 역시 마찬가지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경매 정보상에 말이죠, 이렇게 안내를 잘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청주 서원 신용협동조합에서 저당권 건물에 대해서는 2013년도 3월 8일이죠. 근데 뭐야 이거 청주 서원 2010년도에 토지잖아. 토지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저당권 설정했네요. 이게 뭐야? 이건 안 맞아 보니까 2010년도 3월 25일자 저당권을 설정할 이 당시에 아마 지상에 건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뒤에 아마 건물을 멸실시키고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하니까 신축에 따라 가지고 아마 이 건물에 대해서는 2013년도 3월 8일자리에서 추가로 건물을 담보로 잡았다 이거지. 이렇듯이 간혹가다 경매 사건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토지와 건물의 저당권의 설정 시점이 틀린 상태에서 토지 건물의 저당권자가 이렇듯이 토지 건물을 일괄로 경매 신청했다 이거지. 일괄로 경매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소멸 기준 권리는 어떤 게 되느냐? 소멸 기준 권리 요게 됩니다. 요게 토지의 소멸 기준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소멸 기준 권리는 뭐다?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을 기준해가 이 날짜를 기준해서 이거보다 먼저 빨리 전입신고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이건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거,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지금 제가 잠깐만 화면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대법원 96다. 대법원 96다. 53,628호 판결, 건물 명도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아마 이게 건물 명도이다 보니까 낙찰자가 B 이 사람 너 나가. 왜? A 이 사람이 경매신 매각을 소멸한다 이게 전세권이. 그럼 전세권 물권이잖아. 물권이 죽잖아. 그럼 넌 채권이지. 채권도 따라 죽으라 이거지. 이게 또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낙찰자 성이 아니고 뭐다? 임차인 성 해가지고. 왜? C 저당권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죠? C 저당권이 소멸 기준 권리가 되는 거야. 또 하나 더, 제가 이제 청주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게 보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멸 기준 권리인 저당권의 설정 시점이 이렇게 틀려버려. 틀린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토지 건물을 일괄로 해서 일괄 경매 신청을 하였단 말이죠. 신청. 이러하였을 경우에 본 사건에 있어서 소멸 기준 권리는 뭐로 잡아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토지가 아닌 건물이다. 왜냐면 임차인에 대한 인수 여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는 주택 사용 목적물이 뭡니까? 토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건물이잖아요. 그죠? 건물을 주택에 사용한다. 그러면서 토지는 뭐다?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다. 전입신고한 그 뒤에 건물이 등기가 되고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 그러면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서 전입신고할 당시에는 건물이 깨끗했어요. 저당권된 거리가 없었다 이거죠. 따라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건물에 요 저당권 설정된 그 이전에 전입신고했다면 이 사람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엄밀히 따지면요. 이 임차인은요. 토지 낙찰자한테 대항을 못해요. 그런데 건물 낙찰자한테는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곧 뭐다? 일괄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토지 낙찰자가 곧 뭡니까? 건물 낙찰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건물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대.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대법원 96다 53,628호 건물 명도 판결에 대해서 인터넷 다음 카페 건강한 부자클럽 카페지기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